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태그워이어 카레라 16을 오버홀하고 보내드렸는데 와인딩 분량으로 제가 수리하고 오버홀 해서 포스팅하고 오늘께 보내드렸는데 받으신 당일날 수리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되돌려 주셨거든요. 저는 분명히 작동을 확인하고 드렸는데 사실 제 테스트가 좀 미흡했던 거죠. 며칠을 지켜봤어야 되는데 제가 좀 급하다고 그냥 빨리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수리를 했던 그 증상하고 다른 증상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오너께서는 같은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다른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카레라 16입니다. 태그워이어의 크로노그래프 모델인데 와인딩이 안되는 문제로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태엽이 끊어졌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받아서 증상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앞전에는 오버홀을 요구를 했었대요. 그래서 태엽 끊어진 걸로 오버홀까지 하는 거는 좀 과잉 수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태엽을 갈아드리려고 받았습니다. 시간은 좀 제가 부족해가지고 오버홀까지는 힘들 것 같고 태엽을 갈아드리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열어보니까 안에 다 녹슨 거예요. 이 부품들이 다 녹이 슬어서 녹가루가 지금 빨갛게 보이고 있습니다. 7750은 처음부터 크로노그래프 오토매틱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핸즈하고 다이얼 모든 걸 다 분해하지 않으면 진단이 안 됩니다. 안에 다 녹슬었죠. 안에 빨갛게 보입니다. 녹이 슬어서 지금 피봇이 빨개요. 모든 곳이 다 녹이 슬어 가지고 저도 오버를 안 했으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오버를 권장하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들은 전형적인 오버홀 시기를 넘긴 그런 모습들인데 이 시계가 구입하신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오너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오버를 안 했으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오버를 권장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7750 무브먼트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들은 이 핸즈 분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핸즈가 복귀하는 그 충격량이 커서 굉장히 꽉 끼어져 있습니다. 핸즈가 제거하고 설치가 어렵습니다. 핸즈 분리도 어려운데 다이얼 안쪽에도 이렇게 부품이 많아요. 그래서 수리하는 김에 오버홀도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거는 용두 근처에 와인딩 휠이라고 라쳇 부품이 있습니다.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딱 붙었을 때 이게 와인딩 휠이 돌아가면서 태엽을 감게 됩니다. 이게 수동 감기 부품인데 제가 시계를 받았을 때 수동 감기는 안 되고 흔들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레버가 붙어서 클러치가 붙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7750에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이 새 시계가 이렇게 더러운 것 자체가 문제죠. 지금 피봇이 빨갛게 녹슬었습니다. 제가 오버를 하려고 다 분해해서 이렇게 세척통에 담아놨어요. 세척하기 전에 이렇게 피봇을 다 닦아줘야 됩니다. 녹슨 시계들은 여기가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다 닦아주고 오버를 실행합니다. 이게 조립한 시계 상태인데 조립하면서 알았어요. 이게 7750이 아니라 셀리타 500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다 이해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게 셀리타에서는 모두 일어납니다. 그 설명은 뒤에 가서 좀 더 하고요. 이건 제가 되돌려 받아서 확인한 그 문제가 된 부품인데
여기 와인딩 모듈에서 태엽을 감아주는 그 중간에 있는 휠입니다. 중간에 있는 게 헛돌면 안 되는데 헛돌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부분이 리베팅을 위해서 턱이 져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콕 찍어서 리베팅을 합니다. 그런데 제조사에서 제대로 제작이 안 된 불량품입니다. 제가 리베팅을 다시 해서 고쳤습니다. 난감한 게 제가 오버를 했을 때는 이 부품이 작동을 했어요. 이게 작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세척을 하면 미세한 찌꺼기들이 석화가 되면서 이렇게 빡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캐논 피니언이나 굉장히 미세한 주유가 필요한 그런 부품들은 세척하고 올바른 주유가 안 됐을 때 그 저항력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내부 부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과 주유가 아니라 새 걸로 사서 교환을 하라 이렇게 안내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품이 딱 그랬던 거죠. 세척하고 잠시 동안은 저항에 의해서 멀쩡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진동과 힘이 가해지니까 돌아간 거예요. 시계 분해 과정도 어려웠던 게 핸즈가 안 뽑혀서 제가 이렇게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 크로노그래프 핸즈는 충격에 의해서 뽑히기 때문에 꽉 꽂아놨는데 오히려 독이 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노그래프 핸드의 파이프가 뽑혔습니다. 다시 꽂아주고 다시 새롭게 리베팅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되돌아온 시계는 가장 문제되는 게 그 고객과의 신뢰가 깨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 파워 리저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파워 리저브도 짧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50시간 파워 리저브인데 실제로는 52시간이 작동했습니다. 지금 크로노그래프가 켜져 있는데 크로노그래프가 켜지면 동력을 10%더 먹고 파워 리저브도 10% 짧아집니다. 근데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자, 셀리타 이야기를 하자면은 셀리타 500 무브먼트는 ETA의 7750 무브먼트의 카피입니다. 예전에 벨주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개발한 7750 무브먼트를 ETA가 회사 인수합병을 하면서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벌써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특허가 만료되면서 셀리타가 그 카피 생산을 시작한 건데 그 50년분의 생산 과정, 그 노하우가 지금 셀리타 시계에서는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서 처음 생산을 시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도 지금 같은 어떤 주유 문제로 인한 녹스는 이런 것들은 좀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런 다른 문제들은 뭐 어딘가 부품이 걸렸다든가 지금 같은 경우는 제대로 리베팅이 안 된 거죠. 이거는 생산자들의 숙련도가 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그 50년분의 숙련도가 부족한 거죠. 이 셀리타는. 하지만 그만큼 검증된 무브먼트를 카피했고 부품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사실 명품 브랜드에서 이런 무브먼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꼭 정식을 가지 않으셔도 수리가 되기 때문에 수리가 되냐 안 되냐로 따지면 사실 수리가 되니까 장점인데 저한테 셀리타가 좋냐고 물으면 저는 싫습니다. 뭔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진단할 때 좀 힘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리타는 양반입니다. 다른 생산량이 적은 마이크로 브랜드들을 보면 이렇게 똑같이 생산이 부족한 데서 오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생산자들의 노하우, 기술자들의 숙련도, 그러니까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다 일어나는데 마이크로 브랜드인데 생산량이 적은 시계다 그러면은 부품이 없어요. 반드시 정식을 가셔야 됩니다. 국내에
에이스 센터가 없으면 그 본사로 보내야겠죠? 그러면 뭐 비행기 값만 뭐 4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100만 원은 우습게 나오거든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그래서 차라리 이런 본명 무브먼트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장이 많아서 싫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브랜드 구입하실 때는 이런 문제도 있다. 뭐 그렇게 그런 거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청 감사합니다.